뭐 이제 TMI인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얘기하면은 사실은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미팅하고 막 하다 형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만들어줘. 이게 작곡가가 따로 계시지만 이제 신인 정혜영 작곡가님의 곡을 이제 편곡을 이제 이진욱 작곡가님이 해주시는데 형 곡이 너무 좋으니까 일단 곡을 믿고 가고 이제 제가 컨셉상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음악적으로 하일러는 기타와 드럼, 락이었으면 좋겠고 한스는 현이었으면 좋겠다. 클래식한.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섞였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컨셉을 전달을 드렸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편곡을 다 해주셨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하일러가 점점 현화되거든요. 하일러 노래가 안부라는 하일러 노래도 되게 현적으로 바뀌고 오히려 한스 노래가 드럼이 들어오면서 되게 자유적으로 락적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약간 서로가 이렇게 교감을 하는데 서로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 음악 안에서도 있어요. 그 악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섞이면서 바뀌거든요. 이렇게 조명도 그렇고 이게 다 사실 이제 작가님께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씬 자체를 그 반딧불을 가지고 오셔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씬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그 씬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이 씬을 가장 중요한 씬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영이한테도 얘기했던 게 필영아 나는 무대 위에 반딧불이 날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진짜 농담 아니라 마술사를 알아봤어요. 무대 위에 반딧불을 날게 할 수 있냐고. 이제 이건 제 꿈인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한스가 이렇게 날아가 하고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럼 지금 조명으로 이렇게 싹 받아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관객들 객석 눈앞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관객들 눈앞에 우리 반딧불 투어 같은 거 갈 때도 야 반딧불 막 하잖아요. 탁 하고 그런 것처럼 그걸 언젠가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근데 뭐 이번에는 조명으로 했던 거고 사실 자유의 상징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루살이거든요. 반딧불을 오래 못 살고 잡으면 바로 죽는 게 반딧불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하루를 자기의 모든 발광을 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그리고 날아가는 그 반딧불의 그 모습이 정말로 이 작고 미약한 우리네들 그리고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네들의 모습 그리고 너의 생각을 담아서 떠나가라라는 그 모습을 반딧불에 투영을 하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 네,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이뻤고 아름다웠고 해서 그 씬을 좀 가장 중요하게 잡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극장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을 했던 것 같고요. 뭐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반딧불 약간 효과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심. 진짜 예쁠 것 같아. 생각해보세요. 그냥 바로 눈앞에서 이럴 수 있다고. 아니, 마지막 씬인데 뭐 그러다가 암전 될 건데. 농담이고 지금도 너무 예뻐요. 지금도 그러니까 처음에 막 고민 많이 했어요. 뭐 조명을 이렇게 막 확 작은 걸로 이렇게 확 뿌릴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장이 작아서 영상이 매핑이 안 돼가지고. 근데 뭐 할 수는 있었지만 오히려 더 담백하게 좀 심플하고 그렇게 좀 가고 싶었거든요. 조명 감독님이 또 보여주셨어요. 무대 전체에 이 초록색 이것들을 쫙 이렇게 묻게 해주셨는데 약간 뭐랄까 스모치 화려? 너무 거한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화려해. 그 눈이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감독님 이거 너무 차라리 그냥 하나 띵띵띵띵띵띵 싹 이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주신 거. 가끔 이렇게 반딧불 너무 큰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게 조명기가 낼 수 있는 최소의 크기입니다. 네. 이게 가끔 누가 서치라이트 같다고 자꾸 이래가지고 이게 조명기가 낼 수 있는 최소의 크기. 근데
다들 너무 예쁘다고 하셨어요. 그죠?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래 예쁘긴 한데 약간 크긴 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렇게 잘 봐주신 것 같고요. 정말로 너무 잘해요.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잘하죠, 애들이? 내가 그 나이에 그렇게 잘했으면 정말 세상을 호령했을 것 같은데. 잘하셨잖아요. 아니요. 잘하셨잖아요. 정말 너무 잘해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주인공인 한스와 하일러의 이게 원래는 정확히 따지면은 한스의 원탑 뮤지컬로 쇼케이스 때 만들어질 뻔했던 그런 작품을 이번에 작가님이 본공을 오면서 꼭 하일러랑 같은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이나믹을 위해서 변화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일러는 한스화 되고 한스는 하일러화 되고 서로가,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곡이 하일러가 그 독방에 혼자 갇혀가지고 혼자 그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너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닐까, 너를 바꾼 게 이게 잘한 걸까, 난 요즘 너무 문득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뭐 어땠다면 뭐 이런 가사를 부르는데 거기가 가장 가슴이 아픈 장면이에요. 사실 물론 맨 마지막이 가장 뭐 크긴 하지만 변화한 하일러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자유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게 맞나라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그 앞에서 한스는 야 오히려 하일러가 돼가지고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야 알았어 나 꺼져줄게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변화를 좀 많이 보여주고 싶다라고 배우분들에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캐릭터 디벨롭을 할 때 좀 그 변화를 잘 비트를 나눠가지고 씬마다 그 비트를 나눠가지고 잘 분석을 해주시고 그렇게 변화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배우분들이 너무 잘 표현을 해줬고요. 근데 이 작품에 어떤 사람도 빌런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었어요. 교장이 빌런이지만 교장은 자기의 위치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네 회사의 부장님이랑 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네. 그게 맞다라고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런 사람인 거죠. 하지만 너무나 엇나가는 그런 시대상이, 그 시대가 또 1900년대가 딱 그 청소년기 자살률이 제일 높았던, 그래서 학교마다 죽은 자살률을 교육부에다 신고하지 않고 왜냐면은 이게 점점 학교마다 자살률이 높을수록 학교의 그레이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마다 누가 죽어나도 자꾸 숨기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전 힌딩크가 죽었을 때 분명히 자살이라고 교장은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얼음을 밟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일러가 사라졌을 때도 하일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빨리 얘기해. 더 이상 누군가가 죽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교장한테는 가장 큰 걱정은 그거였을 거고, 그리고 한스가 엇나갈 때도 아니야, 우리 학교는 모범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넌 엇나가면 안 돼, 공부해야지, 너 원래 잘하잖아 라고 한스를 토닥였을 거고, 너 조심해, 점점 말을 안 들을 때마다 그 강도가 세졌을 거고. 그러니까 교장은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서 그리고 시대 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 루치우스였는데, 루치우스가 자칫 때문에 이제 묻히거나 안 보이거나 해야 하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없던 장면들을 만들어낸 게 겨울방학을 이제 제가 안무 감독님한테 말씀드린 건, 배우들한테도 너네 루치우스가 왜 그렇게 시작부터 등장부터 말이 많을 것 같아? 작가님이 써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썼는지 전 작가님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왜 말이 많았을 것 같아? 루치우스는 왜 말이 많았을까? 말할 데가 여기밖에 없지 않았을까?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고, 막 노래 가사는 따뜻한 벽난로 옆에 앉아 사람들과 오손도손 막 하지만 아무도 없고, 난 춥고, 여긴 아무 난로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놀겠다고 했지만 책 보는 거밖에 없고, 그래서 더더욱 걔는 성공해야만 했고, 그래서 더더욱 자기를 드러내야만 했고, 잘난 척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료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어떻게든 악착같이 붙어야만 했고, 그런 루치우스가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엇나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교장선생님 눈에 들으려고 막, 왜냐면 1등이 아니고 2등이 아니잖아요. 힌딩거와 이 한스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든 막
막 자기 막 그런 모습이 루치우스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뭐 소설에 있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또 그리고 루치우스도 마지막에 결국 변화하는 그런 모습. 루치우스는 아마 학교 안에서 되게 자유를 잘 찾았을 것 같아요. 네, 학교 안에서. 그래서 나는 여담이지만 왠지 루치우스 예술가가 되지 않았을까. 가장 큰 수레바퀴는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들 남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너무. 요즘 SNS가 더 수레바퀴 같아요. 맞아요. 제가 한동안 SNS 안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사진 올려놓고, 그런 해놓 올려놓고, 뭐가 자꾸 띠링띠링 하니까, 물론 알람도 꺼놓지만, 그리고 자꾸 거길 들여다보고,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너무 휩쓸려가고.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알고리즘이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모든 사회의 모든 인들이 다 이렇게 사회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점점 더 멀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다 혼자 살아요. 이 핸드폰만 들고 혼자 산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가장 큰 수레바퀴인 거예요. 물론 SNS, 핸드폰, 가장 큰 수레바퀴. 여기에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뭐 네이버니 뭐 그냥 그것만 보고 살아요. 저도 그렇지만 지하철에서 책 보고 있는 사람 안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책도 많이 보고 신문도 보고 뭐 많이들 이러셨는데 120%가 다 핸드폰만 보고 계시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다. 그래서 가장 큰 수레바퀴가 나 자신인 거예요. 혼자 사는 사회가 돼버렸으니, 개인주의적으로 혼자 사는 사회가 돼버렸으니 결국 나를 가두는 건 나고 나를 억압하는 것도 나고 너는 그러면 안 되라고 스스로 규제를 둬버리고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그 한도 내에서 너무 이렇게 나를 안 가두고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거든요. 이 작품을 해서 그런가 봐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핸드폰과 SNS, 정말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조그만한 세상. 근데 우린 갇혔잖아요, 이미 갇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뛰쳐나오고 싶은 것 같아, 자꾸. 배우로 또 20년인데 지금은 또 원년을 맞이하신 그쵸. 연출님의 그렇군요. 좋은 일들이 있길.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인터뷰,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미가 딱 그러더라고요. 와, 태우 오빠 이거 하면 진짜 하일러다. 와, 한근 오빠는 한스다. 한스 하일러. 둘이 같이 해! 태우가 잘하는 연기, 제가 잘하는 연기. 저는 한스인 것 같고, 태우는 하일러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다른 작품이긴 하지만 블랙메리 푸펜스의 한스도 살짝 생각나긴 하네요. 그렇죠. 왜 독일은 다 한스일까요? 왜 독일은 다 한스 아니면 헤르만일까요? 한스의 동생이 헤르만이고요. 그쵸. 여기서도 한스와 헤르만, 한스와 헤르만. 진짜 독일은 다 그래요.